제가 작년 12월부터 이 영상을 올리려고 테스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원래는 약간 이런 형태였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현재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거는 피부과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색소 침착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제가 저번에 올린 알로에팩 영상으로 여드름이 많이 없어지셨을 거고 하시다가 제가 응용편 하나 딱 올려드렸죠? 그러면서 조금 더 발전된 방법으로 남은 여드름까지 거의 다 없어지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남아있는 고민이 뭘까요? 바로 색소 침착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딱 그게 올 시기예요. 색소 침착 영상은 제가 몇 개월 동안 준비한 영상입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이 영상을 올리려고 테스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 얼굴에만 한 게 아니라 제 남자친구 얼굴에도 해가면서 두 가지 타입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번 색소 침착 루틴은 두 명의 모델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더 보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색소 침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분을 발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아침 비타민C, 저녁 레티놀이에요. 너무 진부하죠? 근데 이게 진부한 만큼 그냥 정답이에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건 비타민C랑 레티놀이라는 성분인데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미백이랑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랑 글루타치온도 같이 가져가면 조금 더 큰,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타민C 같은 경우는요. 멜라닌 생성의 핵심 요소인 트로시나아제의 활성을 억제시켜요. 그러면서 정말 최고의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레티놀 같은 경우는 턴오버 주기를 짧게 당겨줘요. 쉽게 얘기하면 죽은 각질은 빨리 탈락시켜주고 새로운 세포를 계속 재생을 하면서 이 공장이 천천히 돌아가던 거를 겉에 있는 게 나가고 새로운 게 들어오고 겉에 있는 게 나가고 새로운 게 들어오고 요거를 되게 빨리빨리 이러한 원리로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색소 침착뿐만이 아니라 모공이나 여드름이나 주름 개선, 노화 되게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레티놀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아침 비타민C 저녁 레티놀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까요? 이게 약간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요. 공식처럼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C랑 레티놀은 되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에요. 이거를 한 사이클에 같이 발라주면 피부가 따갑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레티놀이랑 비타민C를 함께 바르는 걸 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레티놀은 지용성이고 비타민C는 수용성이에요. 이 둘을 함께 발랐을 경우에 서로 흡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최고의 효과를 내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비타민C, 저녁은 레티놀 이렇게 하는 건데요. 피부가 민감하지 않아서 두 개를 함께 바르고 싶으신 분들은 세안 첫 단계에서 비타민C를 발라주시고 스킨케어를 다 마치신 후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있다가 레티놀을 발라주시는 게 두 제품이 서로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타민C는 햇빛에 약하다던데 그걸 아침에 발라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비타민C가 햇빛에 약한 건 맞아요. 하지만 비타민C를 아침에 발라줬을 때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비타민C는 정말 강력한 항산화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피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산화가 돼요. 노화가 되는데 비타민C가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그걸 아침에 미리 발라주시면 피부가 산화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시면 아침에 비타민C를 바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의 색소 침착 테스트 결과로 넘어와서요. 왜 저는 저랑 남자친구랑 이렇게 두 피부에 같이 실험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두 피부에 사용한 화장품이 달라서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비타민C랑 레티놀은 두 개 다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처럼 비타민C랑 레티놀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사용하면 더 좋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말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비타민C나 레티놀을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딱 제 남자친구의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C나 레티놀을 조금 더 저자극인, 조금 더 안정성이 더 높은 순수 비타민C가 아니라 비타민 유도체를 사용한다거나 레티놀이 함량이 굉장히 낮게 들어간 제품으로 그렇게 발라서 색소 침착 테스트를 해줬습니다. 비타민C나 레티놀을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의 케이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 알로에팩 영상에서 색소 침착이 남았던 거를 보여드렸었어요. 오늘이 2월 11일이거든요. 오늘 상태는 이런 모습입니다.
색소 침착이 많이 완화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 12월 30일 날에 이렇게 여드름이 크게 나기 시작을 했어요. 1월 4일 날에 이렇게 정말 굉장히 크게 색소 침착이 됐습니다. 계속 비타민C랑 레티놀을 발랐고요. 1월 10일, 그러니까 6일 뒤에 이렇게 조금씩 옅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20일에는 정말 색깔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오늘인데요.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5주 정도 후에는 이렇게 점처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작은 그런 점점점 색소 침착들 있죠. 그런 것들은 꾸준히 바르면 2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경우는 5주 정도가 지나서 이렇게 점처럼 변했다. 이 케이스는 남자친구야. 남자친구가 볼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요. 원래는 약간 이런 형태였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현재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설명드릴게요. 초급자 제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남자친구가 사용했던 패턴입니다. 아침에는 넘버즈인 글리타치온 C 흔적 앰플샷이었고요. 저녁에는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이에요. 이 두 가지 다 비타민C나 레티놀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에요.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함량이 굉장히 낮게 들어있어서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여기서 메인은요, 나이아신아마이드랑 트라넥사믹 애시드라는 게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라는 성분도 비타민C 못지않게 색소 침착이랑 기미 완화에 굉장히 좋은 성분입니다. 제가 아까 색소 침착에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루타치온 이 세 가지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 4%나 들어가 있고 트라넥사믹 애시드도 5%가 들어가 있어서 이 제품 저 말고도 굉장히 다른 유튜버분들도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레티놀은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을 사용을 했고요. 레티놀이 처음이신 분들은 아무리 요 앰플이라고 하더라도 첫 일주일은 격일로 소량만 발라서 얼굴에 적응을 시켜주시고 그게 괜찮으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발라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얼굴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비타민C랑 레티놀 입문자한테 굉장히 괜찮고요. 입문자가 아니더라도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비타민C랑 레티놀에 너무 적응이 잘 된 피부가 사용하기에 괜찮은 제품들은요. 코스알엑스의 순수 비타민C 23이랑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20 크림입니다. 뭔가 생김새에서부터 얘네들은 조금 귀여운데 얘네들은 뭔가 더 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일단 비타민C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코스알엑스 제품은 순수 비타민C고요. 함량이 23%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함량입니다. 비타민 유도체 같은 경우는 순수 비타민이 아니잖아요. 자극은 적지만 효과는 순수 비타민C에 비해 떨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비타민 유도체로 입문하셨다가 어느 정도 계속 피부에 적응을 시켜주신 다음에 순수 비타민C로 넘어오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순수 비타민C는 가격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괜찮다 하는 제품들 찾아보시면 5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넘어가거나 5만 원대인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23,000원의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가격은 저렴하면서 제가 제 피부에 사용해서 실험을 해봤을 때 괜찮고 효과도 좋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낮은 가격, 접근성이 쉬운 가격에서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제품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많은 제품을 발라봤고 그 제품 중에서도 이 코스알엑스 제품이 가장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성분표를 보시면은 순수 비타민C 23%랑 글루타치온도 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E 성분이 있어서 요거의 조합이 색소 침착, 기미, 주근깨 완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레티놀 같은 경우는 저는 요 20 크림을 사용했어요. 20 크림이 뭐냐? 한때 유튜브를 강타했던 스티바 A 크림의 복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건데요. 안에 내용물이 정말 똑같기 때문에 스티바 A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피부과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제가 스티바 A를 처방받으러 갔는데 그거는 단종이 돼서 없고 국내에 있는 브랜드 제품 중에 20 크림이 똑같으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안에는 트레티노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레티놀이랑 거의 흡사한 정말 똑같은 그냥 레티놀 크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0.025%거든요. 그러면 레티놀로 따지면 0.2%예요. 이 20 크림 같은 경우는 0.025%가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예요. 레티놀을 처음 사용해보신 분들이면 0.2%로 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커요. 최소 0.1 아니면 0.0 몇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피부에 적응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함량을 높이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레티놀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0.2% 트레티노인으로 따지면 0.025% 제품을 사용해도 간혹 제가 실수로 많이 바른 날에는 좀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좀 붉어진다거나 따끔거린다거나 하는 게 느껴져서 저는 이 위로 올라갈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저한테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물론 색소 침착에 좋은 스파케어 제품도 있고 약국에서 파는 제품들도 있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거 살 돈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나 글루타치온이 들어간 앰플을 하나 더 구매하셔라. 물론 그런 스파케어 제품을 쓰면 그 부분이 조금 더 빨리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 돈으로 그런 미백이나 항산화에 좋은 제품을 사서 발라주시면 비단 색소 침착뿐만이 아니라 피부의 컨디션, 피부의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주근깨나 기미를 약화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색소 침착 루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색소 침착은 단기간의 효과를 봐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걸 꾸준히 몇 년 동안 발라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내 피부가 덜 늙어져야지, 그러면서 덤으로 색소 침착도 없애야지, 이런 마음으로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